수연이는 수업 도중에 자주 교실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수연이는 글씨를 잘 못 읽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실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아마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뿐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같은 낱말로만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다툼도 조금씩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단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학습 부진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충학습으로 공부 시간만 늘려주면 부족한 지식이 채워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수준이 되게 비슷했었어요. 태용이 같은 경우는 좀 부진이 심각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수업을 준비를 할 때 당연히 4명의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태용이가 앉아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용이를 2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3학년 때 가르쳤던 내용에서 학습에 대한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점이 첫 번째로 놀라웠었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소극적인 아이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학습 부진이 결과에서 출발하고 결과만 봤을 때는 왜 그럴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어렵다고 말하면 넌 노력이 부족해 하고 다그쳤습니다.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교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부진 학생들은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아이들과 면담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아이로 이미 낙인이 찍혔을 때 사실 학교나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 아이가 안 되는 것일까를 진지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타고난 인지 능력이 남들과 같지 않아서, 또는 주의 집중력이 결핍되어서, 우울과 불안이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고, 가정에서 안정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한 명씩 들여다보면 저마다 사정이 모두 복잡합니다. 한 명씩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수업에서 느끼는 갑갑함과 두려움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집에서 털어놓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이 학교 못지않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끌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안 되는 아이로 낙인 찍지 말라며 화를 내는 부모님도 계시고,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고 소통을 거부하기도 하시고, 학부모와의 상담은 아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결해야 할 숙제를 더 많이 안겨주기도 합니다. 담당 교사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아이의 부진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학교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아이인지,
오후부터 밤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인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아이인지, 학습의 구멍은 어디에서부터 나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 메꿔야 하는지,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두드림 학교는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그 아이에게 출발점부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후에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맞춤과 통합이 없는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먼저 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냥 말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을 내고 학교 생활에서 탄력을 받는 걸 보고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은 가장 뒤처진 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아이에게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